여자는 병상에서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영혼이 이역 속에서 악령에게 광적으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녀는 또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1953년 교도소 관리인 아버지와 어린 앨리스, 가족들이 교도소 옆 오두막에서 살아야 했던 감옥 이야기입니다. 당시 소련은 흐루쇼프가 집권했고 미국과 소련의 긴장 속에 어둠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었고 감옥에는 자연히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양을 깨달은 앨리스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영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앨리스의 천부적인 재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했고 아버지와 동생은 두려움을 느꼈으며 특히 교도소 관리직인 아버지 앨리스가 본 영체는 그와 다소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가 교도소 망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는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앨리스는 옷장 안에 숨어있는 꼬맹이와 대치하다가 실수로 동생을 놀라게 합니다. 인기척을 들은 아버지는 즉시 나무막대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올랐지만 그는 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앨리스에게 두 손으로 벽을 짚게 하고 앨리스에게 도깨비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앨리스는 도깨비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에 있던 몽둥이가 그녀를 때리는 것이 앨리스 일가의 일상입니다.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아버지는 앨리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린 동생도 앨리스의 말을 두려워하고 연약한 어머니만이 앨리스의 처지를 아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앨리스에게 독서를 퍼붓고 나면 집 지하실에 가둬놓고 앨리스는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평소에 도깨비 이야기를 계속해도 앨리스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구원이 막막해지자 앨리스는 지하실에서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지하실 문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에 수반되는 빛이 앨리스의 안심이 됩니다. 자물쇠 구멍 너머로 보이는 문 뒤의 광경은 수많은 방 가운데 깊이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복도를 형성하고 뒤의 소리는 계속 앨리스에게 문을 열도록 유도했고 목소리에 이끌려 앨리스는 한쪽 열쇠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앨리스가 열쇠를 돌리면서 구멍에 있던 열쇠는 오히려 튕겨나갔고 열쇠 손잡이는 손끝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한 손을 뻗어 열쇠를 가져갔는데 그 열쇠가 바로 악령의 손가락 중 하나였습니다. 방에 갇힌 악령은 앨리스에 의해 풀려나고 악령은 앨리스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곧 어머니에 의해 눈치채지만 어머니는 지하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악령에게 전깃줄로 묵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오셨을 때 모녀는 악령의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악령에 의해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앨리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림자가 되고 늙어서도 깨어납니다. 이 열쇠의 악령은 앨리스의 평생 악몽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엑소시즘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그녀의 옛 주소였는데 사실 옛 주소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앨리스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 점점 더 원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앨리스가 귀신을 치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몽둥이로 때리려 하지만 이번에는 저항하고 능력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그 후 이 가족을 탈출해 동생과 변태 아버지를 내버려둔다. 그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집에 돌아오지 않던 앨리스는 현 집주인이 앨리스에게 고용된 후에야 다시 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은 이전에 너무 심각한 기이한 현상이 없었고 최근 몇 년간의 기이한 사건들이 한 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온갖 성경을 사서 문 앞에 쌓아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방은 바로 앨리스 남매의 침실입니다. 어떤 악령이 여기에 작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앨리스는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이용하여 그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앨리스는 방에서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휘파람을 발견했고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지금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앨리스가 추억에 잠기는 동안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사람의 그림자는 현관으로 이동해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앨리스는 지하실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녀가 상대방에게 닿으려 할 때였습니다. 앨리스가 진정되자 귀신은 사라졌고 앨리스가 거두어들인 휘파람을 빼앗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앨리스에게 두 명의 금발 미녀는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 친근감에 앨리스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동생의 딸이었지만 동생은 앨리스에게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동생의 양해를 구하고 싶었던 앨리스는 휘파람 사진을 조카에게 건네줍니다. 시간이 밤이 되자 어제 빼앗긴 휘파람이 지하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통해 앨리스와 귀신은 간단한 문답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집주인의 악령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귀신은 앨리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안내로 앨리스는 그해 열쇠인 악령을 풀어주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안쪽 배치는 앨리스가 기억하는 어두운 복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 휘파람을 발견함과 동시에 앨리스는 벽 모퉁이에 여자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앨리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가 휘파람을 불려고 할 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앨리스가 떨어뜨린 손전등을 상대방이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눈앞에 있는 여성이 영체가 아니라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집주인도 나타나 앨리스의 구조를 막았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여성은 집주인이 이곳에 갇혀 있었고 앨리스 등의 움직임은 남아있던 스파이크에게 들린 것이 분명합니다. 일이 탄로나자 집주인은 앨리스도 지하실에 가둬두고 뒤돌아서서 남은 사람을 치워야 했지만 결국 지금은 적과 암영이었고 집주인은 스파이크의 미끼에 이끌려 재빨리 쓰러졌고 곧바로 장롱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종결되었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관련자들을 연행했습니다. 길목에서 앨리스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귀신은 여전히 집 안에 있었고 앨리스에게 끈질기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날 앨리스의 동생 크리스틴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휘파람을 찾기 위해 크리스틴은 두 딸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휘파람을 빨리 찾기 위해 세 부녀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찾던 중 멜리사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그녀는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있던 앨리스는 조카 딸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생 크리스틴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카 멜리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멜리사에게 접근한 악령. 열쇠로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아간 멜리사는 악령에 의해 지하실 방에 갇혀 있다가 앨리스가 도착해서야 발견되는데 현재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멜리사는 제때 구조됐지만 영혼이 악령에게 끌려갔다는 사실을 앨리스만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난 앨리스는 오늘 밤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멜리사 언니를 구하기 위해 이모킨도 남아서 이리스를 돕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통해 이모진 역시 타고난 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다음 악전고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모진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밤이 되자 네 사람은 두 조로 나뉘어 이모킨과 스파이크가 팀을 이뤄 전 집주인에게 중요한 성경을 찾는데 이를 통해 앨리스는 그의 영혼과 연결시켜 단서를 찾으려 하고 터커와 앨리스는 지하실로 내려가 근원부터 사건을 조사합니다. 곧 그들은 통풍관에서 잠옷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유물을 통해 앨리스는 생전의 주인의 기억을 읽습니다. 이 옷은 바로 그 무해한 귀신 안나의 유품입니다. 그녀는 앨리스가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귀신입니다. 다만 그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생전에 앨리스의 아버지에 의해 지하실에 갇혔는데 그날은 다행히 세탁실에서 탈출했다가 우연히 앨리스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사실 세탁실 안에 있는 안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즉시 안나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안나의 안내로 앨리스는 통풍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통풍관 안에서 앨리스는 가죽 상자를 발견하고 열자 안나의 물건과 유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플보니 같은 여행 가방이 5개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금되어 죽은 여성이 5명이나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앨리스가 마지막 트렁크를 찾았을 때 트렁크에 숨어있던 악귀가 그 속에서 튀어나와 손으로 필사적으로 앨리스의 영혼을 이역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만났던 밀폐된 복도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앨리스는 그때 본 복도 양쪽이 사실은 3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조카딸 멜리사와 아버지도 이곳에 갇혔습니다. 열쇠 악령은 앨리스가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앨리스에게
아버지를 응징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처럼 두 손으로 벽을 받쳤지만 앨리스는 이번에는 몽둥이를 쥔 쪽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추억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앨리스는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리스가 혼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모진도 이역까지 오게 되고, 이리스가 오바라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모진은 악령이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원래 열쇠 악령은 앨리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앨리스의 분노를 먹고, 그녀가 분노하여 완전히 삼켜졌을 때 앨리스는 악령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악령 통제를 한번 직접 경험하고 난 후 앨리스는 그동안 아버지가 화를 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앨리스가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열쇠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열쇠 악령도 알겠지만 이리스의 영적 능력으로 표적을 이모진에게 옮겼습니다. 이모긴을 인질로 잡고 나서도 이리스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모긴과 멜리사 자매는 이미 악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앨리스는 악령에게 애원하는 것 외에는 두 조카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령은 앨리스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그녀를 부채질하여 날아가 버리며 멜리사를 찔러 중상을 입힙니다. 악령이 앨리스를 처형하려 하자 아버지는 통제에서 벗어나 악령의 앞을 가로막고 앨리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악령이 다시 앞으로 나와 앨리스에게 압제합니다. 멜리사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앨리스에게 사용되며 먼저 그녀의 목소리를 약탈하고 그 후 앨리스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악령을 손에 넣기 직전 이모키는 휘파람을 앨리스에게 던집니다. 이 휘파람은 앨리스 어머니의 증표로 앨리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호루라기가 울리면 엄마가 나타나 보호해주는 이 역에서는 망령을 부르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앨리스는 그 틈을 타서 쇠막대를 잡고 악령을 찌르고 휘파람을 올렸고, 휘파람 소리 뒤의 모습을 따라 천천히 다가와 램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지 얼굴을 비추었을 뿐인데 앨리스의 어머니가 혼등을 들고 악령기를 하늘로 날리고 열쇠 악령을 어디론가 날려버렸습니다. 모녀는 50년 만에 이 역에서 만나 1000마디 말이 하나의 포옹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악령에 찔린 멜리사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영혼을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중상을 입은 멜리사를 끌고 빨간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에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앨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들은 또 다른 붉은 문을 찾아 멜리사의 영혼을 이 역에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멜리사를 배웅한 후 앨리스는 잠시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고, 어머니는 사랑의 포옹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앨리스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알고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자마자 멜리사를 만나러 병원으로 달려간 앨리스는 어머니가 준 휘파람을 동생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동생도 앨리스의 어려움을 깨닫고 두 사람의 앙금이 풀리면서 평생의 한을 풀리게 됩니다. 영화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잠복 시리즈는 항상 미국의 상록수 공포물이고, 관심 있으시면 앞에 3편을 보시면 영화마다 일관성이 있는 쿠키 영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님이 더 멋진 영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